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각종 비자나 그리고 영주권들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겪은 것들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H1 비자라고 하는 지사상사 직원 비자였습니다. 그 H1 비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우, 삼성, 현대 등 미국에 있는 현지 사무소에 파견되는 본사의 직원들의 비자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서 2년이나 3년 혹은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미국 현지 법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항공 혹은 무슨 식품 무슨 상사 이런 곳으로 파견을 나와서 미국에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은퇴하거나 혹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온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년 동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줍니다. 흔히 OP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자기 학생 자신을 채용해서 회사에서 스폰서가 돼주면 취업 비자를 받거나 혹은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 본인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주권 절차의 순서, 시간 같은 것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상사로 왔던 케이스 혹은 유학생 케이스는 OPT를 받아서 1년 동안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취업을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하고 그리고 스템이라고 그래서 자연과학 이공계열의 학교 공부를 마친 학생에게는 2년 일하는 OPT 기간을 줍니다. 그렇게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에서 공학도들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2년 동안의 OPT 기간을 주고 있고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뭐 이민은 뭐 거의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외에도 EB5라고 해서 대형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50만 불 이상의 투자금을 내고 그 투자자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 이민국에 그 투자한 건물이나 사업체가 있는 도시의 시와 연계를 해서 EB5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만 불씩의 투자금을 모아서 몇백 명씩의 그 돈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 자체를 검증하기도 어렵고 또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50만 불 이상이다 보니까 한국 돈으로도 4억이 넘으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들이 성공을 하면 2년 이내 그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2년 동안 있으면 영주권을 받고 혹은
그 투자 금액을 몇 년 내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그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돈은 날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2 비자라고 그래서 소액 투자 비자입니다. 보통 10만 불 정도부터 한 30만 불 정도, 그 정도 되면 그 이민국에서 E2 비자 그 어프로브가 나는데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2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한국이나 오는 나라에서 자산이 좀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비록 이 사업이 실패를 해도 적자가 난다고 해도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만 해도 E2 비자로 와서 뭐 조그만 커피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배우자들은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H1 비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서 프로세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관광으로 와서 비자의 그 스테러스를 변경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 무비자라고 하는 그런 그 무비자의 형태로 미국에 관광을 오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절대 그 체류 방법이나 이런 거는 바꾸질 못합니다. 반드시 한국을 나가거나 해외로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바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단 그 관광 비자라도 미국 대사관에서 뭐 2년짜리 몇 년짜리의 그 관광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들어와서 30, 60일, 90일을 체류할 수 있고 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혹은 그 비자의 그 스테러스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혹시라도 살거나 아니면 아이들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미국 비자를 받아두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비자는 편안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꼭 바꿔야 될 찬스가 오면 미국 내에서 바꾸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 그 30년 동안 살면서 미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영주권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혹은 뭐 제가 영주권 스폰서도 해줘 봤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받은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듯이 그래도 미국에서 살면 누가 뭐 쫓아내지는 않으니까 다들 그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많은 돈을 들기도 하고 학교를 보내는데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서 은퇴를 해서 은퇴 이후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이나 그런 어려움에 비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봤던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없어도 주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면 합법적으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돼 있고 이민자들이 만들어 온 나라답게 이민자들에 대한 그리고 또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그 불합리한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유학을 통해서 들어와 아빠가 유학을 와서 부인이나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거나 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심할 거는 합법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코스를 밟아서 일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뭐 65세가 넘으면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점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그 불법 체류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일부러 잡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범죄에 인볼브 되지 않으면 그런 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가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그 뭐랄까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미국에 있는 그 사업체들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스템 같은 것들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민 브로커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참고할 뿐이죠. 특별히 이렇게 만약에 상담할 일이 있으면 전문 법조인을 찾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